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김영춘의 세상 읽기 12월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날씨 아주 따뜻합니다. 이번 주 내내 그럴 것 같은데요. 최고 기온이 15도, 16도까지 올라가는 봄날 같은 날씨입니다. 바람도 안 불기 때문에 부산은 아주 따뜻한 봄날 같은 바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일찌감치 들고 나왔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이렇게 다 인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추진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것을 이재명 후보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저는 후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가장 마땅한 접근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 추진은 말로만 또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죠.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다수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보편적 기본소득 실시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한 것은 저는 아주 합리적이고 마땅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소득 문제에 대한 제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기본소득을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영역과 장기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좀 나누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구직 청년 기본소득, 농어민 기본소득, 신생아 기본소득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별로 꼭 필요한 때부터 기본소득을 실시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추진 번국민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충분한 토론 그리고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꾸준히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소득을 실시하더라도 추진의 에너지와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기본소득 주장은 오래됐습니다. 제일 처음 나타난 이야기는 16세기인가요?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썼는데 그 유토피아 안에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한 500년 정도가 된 오랜 이야기죠.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 같은 그런 분도 이런 기본소득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듯이 기본소득은 과거에는 우리 지구상의 이상주의자들, 좌파적인 사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고 고민해왔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좀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부자들, 특히 슈퍼리치들이 기본소득 주장을 하고 나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AI 혁명 이러면서 고도의 기술이 지배하고 생산 공정을 자동화시켜버리고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이런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실업의 대량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다. 이런 논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각국에서 이 기본소득을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 생겼고 그런 모임들의 국가별 네트워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하는 포럼도 생기고 했죠. 그리고 유럽의회에서는 이런 논의 끝에 2010년에 유럽연합의회가 소득 하위 40%의 빈곤층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실행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2016년에 이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까지 붙였죠. 결과는 아시는 바대로 부결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장기 실업수당을 받는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그들에게 월 한 7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2년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 작업을 했는데 결과는 나쁘지는 않았다. 결국 이제 이 고민의 핵심은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취업에 대한 열의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핀란드에서의 실험은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취업 의욕을 떨어뜨리지는 않았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에서 이걸 당장 시행하지 않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계속 이 기본소득에 대한 각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실시한 조사도 있고 가장 최근에는 2016년도에 유럽 사회조사라고 해서 21개국 대상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를 보면 기본소득 지지가 한 55%까지 올라왔습니다. 55%면 과반수 이상이 되는 거죠. 미국도 이제 여론조사에 보면 기본소득 지지가 55%까지 왔다고 하니 유럽과 미국 모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높아지고 지지도는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세상 변화를 반영하는 거겠죠. 그런데 유럽 21개국 조사를 비교해 보면 국가별로 편차가 큽니다. 동유럽이나 남부 유럽 같은 나라들에서는 기본소득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반면에 어디가 낮겠습니까? 어느 나라들이 지지도가 낮겠습니까? 이거는 뭐 비교해서 금방 알아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럽에서 제일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낮은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한 33%, 스위스가 35%, 스웨덴이 39% 수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그 중간쯤에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 체제가 잘 갖추어진 나라들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낮습니다. 그런데 복지 체제가 아직도 완성이 안 돼 있거나 발달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노인복지 분야나 아동 수당 제도를 제외한다 그러면은 보편적 복지 체제가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저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노동의 불안정성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특성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직업의 불안정성, 대량 실업 사태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형편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나왔고 그래서 또 지지도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주장이 제기가 되고 또 그것이 점점 이 지지를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 청년 실업이 높아지고 중장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대량 실업 위기 사회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본소득 실험을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알래스카입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스톡턴 카운티 같은 데서도 실험을 했습니다만 거기서는 비정규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한적인 실험이었고요.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은 바로 알래스카 주입니다. 알래스카 주의 기본소득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1982년부터 실시를 했으니까요. 거의 40년이 됐네요. 근데 알래스카는 왜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시했는가? 좀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선 알래스카는 인구가 희소한 그런 지역이죠. 날씨가 춥고 겨울이 길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이 잘 안 되고 또 계절 실업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서는 사람을 좀 붙잡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주 인구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알래스카는 다행히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석유 채굴 사업권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알래스카는 이미 1976년에 알래스카 연구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금의 수입원이 바로 원유 판매 대금의 25% 정도를 세금으로 징수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기금을 만들었습니다. 82년부터 실시된 기본소득의 재원이 바로 이 연구기금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판매 대금에서 발생하는 세금 그리고 요걸 종잣돈으로 하는 투자 수익금, 이자 이런 걸 다 묶어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고 그 기금의 수익금을 가지고 알래스카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거주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똑같이 균등 배분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1년에 300불부터 시작했다 그러는데요. 몇 년 전에는 2,000불 이상 1년에 지급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연구기금 수익금으로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면은 균등 배분하는 기본소득도 좀 줄어들고요. 수익이 늘어나면은 배분하는 기본소득도 늘어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정액을 딱 정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죠. 자, 이래서 알래스카는 석유 수입 자금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기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이다. 그 목적은 연구 거주자들 또 장기 거주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또 거주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는 점 알고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또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거기서 수입이 생기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노르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바로 이 석유 수익금을 가지고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나라인데요. 그 운영 규모가 무려 1조 달러입니다.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이렇게도 이야기되죠. 근데 이 노르웨이가 북해 유전에서 나오는 석유 수익금을 가지고 국부펀드를 운영하는데 노르웨이는 정작 유럽 각국 여론조사에서 봤다시피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기본소득 실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적극적인 논의도 상대적으로 없는 나라에 속합니다. 뭐 그러지 않아도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에 속하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년 또 장년 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실업 사태에 대한 대응 정책이 반드시 기본소득이어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다른 보편적 복지 체제, 또 실업에 대한 지원책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서 대응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양자택일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근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그 결론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기본소득 문제는 보편적 실현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 과제로 놓고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범국민 기본소득 추진위원회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요. 그 안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이 문제인데 지금 당장은 부문별로 기본소득을 실시해 갔으면 어떤가 싶어요. 제가 여러 차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시급하게 기본소득을 실시해야 될 부문은 저는 역시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열심히 노력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그런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미 노인 기초연금이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인 거죠. 그러듯이 실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을 전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안 드리자고자 하면은 농어민 기본소득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이나 어촌을 유지하는 것은 꼭 경제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우리 국토의 보전, 주권 확보, 또 자연 환경의 유지 모든 측면에서 꼭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그런데 그 농촌, 어촌을 지키는 농어민들은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노인 어른들 돌아가신 자리를 젊은 사람들이 메꾸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민 활동 또 어민 활동을 전업적으로 하는 그런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신생아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신생아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아닙니까? 자,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 50년쯤 뒤에는 그야말로 인구가 희박한 나라가 되고 특히 노동할 수 있는 노동인구는 격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민을 대거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나라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1년에 수십조 원 돈을 쓰지만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좀 편안하게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1인당 한 50만 원 정도의 신생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기존에 지급하던 그런 저출산 대책 비용을 정리를 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보면은 충분히 그런 신생아 기본소득 재원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생아 기본소득입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문제를 던진 기본소득 이것을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전 국민적인 토론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기본소득 문제를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시작하고 그렇지 않고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시는 기본소득 추진 범국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김영춘이 생각하는 기본소득 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만 그러나 겨울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특히
다시 유행하는 이 코로나19 잘 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